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요. 이스라엘이 받은 공격 양 또한 건국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에 장거리 자폭 드론 185대, 중거리 탄도미사일 110발, 순항미사일 36발 등 모두 331개의 무기를 동원했는데요. 그런데 Last night, a defensive coalition of Israel and its international partners, together we intercepted 99% of the threat towards Israel. 이스라엘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공격 99%를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역대급 공격을 완벽에 가깝게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의 하이브리드 타격 전술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덕분인데요. 흔히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시스템 하면 아이언돔을 떠올리는데 사실 아이언돔은 사거리 70km, 고도 10km 범위를 방어하는 최하층 방어 수단입니다. 아이언돔 위로 사거리 55에서 250km, 고도 15에서 25km까지는 패트리어트와 데이비드 슬링이 전담하고요. 그보다 멀리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에로우2와 에로우3로 겹겹이 방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구축한 방공망까지 더하면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방공망을 활용해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하는 거고요. 한반도 5분의 1 크기인 이스라엘 영토를 겹겹이 둘러싼 방공망에 대해 이란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사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중동 지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자국산 탄도미사일을 3,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다코도 남는 2,000km 사거리 미사일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폭 드론까지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자산을 활용해 속도, 고도, 접근 방식이 다른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여러 무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결과적으로 무력화된 것은 이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날 하루에만 사용한 방공체계 운용 비용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연간 국방 예산이 약 20조 원이라고 하니 단 몇 시간 공격을 막기 위해 10분의 1을 써버린 셈입니다. 만약 이란이 계속 공격을 퍼붓는다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또 이란이 자체 개발한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막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네바팀 공군기지가 피격당한 모습이 확인됐는데 마 13에서 15속도를 내는 탄도미사일, 파타흐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방공망을 뚫고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먼 중동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 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거든요. 바로 북한 때문이죠. 북한은 지난 3일 화성포 16나라는 신형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란의 파타흐와 마찬가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발사 후 분리, 활강과 동시에 가속이 이뤄지는 운용 시스템도 비슷한 모델이었는데요. 실험 결과 아직까지 북한의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 미사일이 한반도로 향한다면 우리는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방공망은 종말 단계의 하층 방어체계만 일부 갖춰놨을 뿐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기 전 공격하는 중장거리 방공자산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군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 한국형 아이언돔, 일명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이유가 맞물리며 2조 8,90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에 돌입, 전 영토방어가 아닌 거점방어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향할 일은 드물 것 같다고 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남용 미사일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이 미사일을 단거리로 소비하기엔 이른바 가성비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발사체의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저희가 꾸준히 추적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일 또 추가 발사나 동창리에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 발전 수준이 아직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북의 개발 시간 동안 우리 군도 단거리 초음속 미사일 등 신기술을 개발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자주포, 전차, 대공미사일 등 K방산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방공체계에서도 월드클래스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